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서울대학교 김은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연구는 경험적 심리치료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효과를 단일 사례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연구했던 대상들을 하나씩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은 최근 우리나라는 어떤 성범죄라든가 가정폭력, 그다음에 아동학대 또는 재난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 PTSD가 많은 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거나 그다음에 일상적인 생활에 적응을 하는데 굉장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PTSD를 보통은 정의할 때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충격을 주는 외상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에 지속적으로 어떤 신체와 정신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영역의 적응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PTSD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PTSD가 점점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이들이 어떤 심리적인 고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적응성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있고요. 점차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포항의 지진 사건, 그다음에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그 관심들이 커지면서 이런 외상적 경험들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재난 중에서도 특히 타인이 외상을 당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다음에 타인이 죽음의 현장, 자살이라든가 어떤 자해를 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PTSD 증상을 감소하기 위한 다양한 심리적 치료 접근법들이 있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많은 PTSD를 이렇게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어, 그 인지행동 치료 CBT라든가 그다음에 CPT라든가 CT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론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인지행동 치료와는 조금 다르게 그 안구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완 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신역동 치료 방법이라든가 경험 치료라든가 이런 다양한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고요. 그 효과성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리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자는 실제로 이제 연구의 목적으로 경험 치료가 여러 경험적 심리 치료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 정서적 외상, 또 성 문제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됐거든요.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서 실제로 외상이라든가 학대 사건을 다룰 때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경험적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한정되어 있고 지금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자살을 목격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연구 참여자에게 경험 심리치료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감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문제는 이런 연구 목적에 따라서 경험 심리 치료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문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 번째 연구 참여자를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만 28세 여자로 고등학교 때 친구 2명이 자살을 하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까지 악몽이라든가 그다음에 플래시백과 같은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PTSD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외상 촉발 단서, 특히 자살이라든가 그다음에 피와 관련돼 있는 어떤 촉발 단서가 있을 때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땀이 나며 어지럼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밤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면 자살 장면의 비명소리, 피와 같은 이미지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을 PTSD의 침투라고 하는데 이런 침투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또 외상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밤에 악몽을 꾼다든가 그다음에 갑자기 과각성되어서 심장이 두근거린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외상 장면이나 외상 대상을 연상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회피해서 현재 일상생활에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연구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내담자에게, 이 연구 참여자에게 PTSD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경험 심리 치료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험 심리 치료는 총 5회기로 구성이 되었고 2주에 1회씩 10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매 프로그램의 시간은 1회당 2시간씩 진행이 되었습니다. 매 회기는 경험적 심리 치료 중에서 이제 심리극이라는 방식을 여기에 도입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심리극의 기본 틀인 웜업, 그다음에 봉극, 나누기의 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람은 상담 전문가 1급이 있고 또 임상심리사 1급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심리극 전문가 자격증을 송지한 연구자가 직접 운영을 하였으며 3명의 보조자라 그래서 상담심리 전공 박사과정과 심리극 전문 교육을 100시간 이상 수료한 보조자가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주요소 문제인 PTSD 증상 중에서 과각성과 침투 증상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러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러바인의 소매틱 치료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소매틱 치료라는 그 SE라는 이 치료 방식은 주로 PTSD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각성으로 인해서 수면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공황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플래시백이나 그다음에 악몽과 같은 이런 침투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글라운딩이라든가 센터링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그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그런 이제 그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 방법에 근거하여서 이제 프로그램을 넣게 되었고요. 구성하게 되었고 경험 심리 치료의 프로그램의 목표는 연구 참여자의 현재 외상 증상, 주로 이제 과각성과 그다음에 침투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고, 두 번째는 외상 촉발 상황의 신체 감각을 인식하는 거. 주로 이제 이 연구 참여자가 해리라는 상황으로 많이 이제 촉발 상황이 있었을 때 해리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신체 감각을 인식하는 거, 외상 촉발 상황에서 자기 통제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구성된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은 심리극과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서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경험 심리 치료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5회기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회기 목표는 프로그램의 구조화와 자율신경계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내용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구조화를 하였고 글라운딩과 센터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안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2회기에는 외부 및 내부 수요 감각 인식하기를 목표로 했고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신체 트래킹 기법을 통해서 내부 수요 감각을 인식한다든가 외상 촉발 상황에서 외부 및 내부 수요 감각을 인식하게 한다든가
외상 촉발 상황에서 자율신경계를 안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로 자원 구축하기를 했는데요. 자원 구축하기를 위해서 외적 및 내적 자원을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외상 촉발 상황에서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4회기의 목표는 외상 시 미해결된 행동 및 그다음에 감정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외상 장면에서의 외상자의 핵심 감정을 다룬다든가, 그다음에 외상 장면에서 미해결된 행동들을 완성하게 하는 것을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넣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5회기의 목표는 자기 통제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통제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외상 촉발 상황에서 자기 통제감을 강화한다든가, 예견된 외상 촉발 상황에서 자기 통제감을 강화하는 것을 프로그램 내용에 넣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자료 처리 및 분석은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윈이라는 이제 그 학자의 삼각화 방법에 근거해서 5회기 경험 심리 치료를 모두 녹화를 하게 되었고요.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연구 참여자에게 현재 상태가 어떤지, 외상 스트레스와 관련돼 있는 증상에 대한 사전 면담을 1회기 실시를 하였고, 각 회기가 끝나면 경험 심리치료의 경험, 또 외상 증상의 변화,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5회 면담을 실시하여 총 6회의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명당은 녹음하고 자료 분석을 위하여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연구 결과는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녹음이라든가 그 인터뷰라든가 그다음에 행동 분석을 통해서 이 내담자는 크게 세 가지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각성과 침투 증상의 감소, 그다음에 회피 행동 감소로 인한 일상생활, 그다음에 손상된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과각성과 침투 증상의 감소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개입 전에 연구 참여자는 자살 목격이라든가 외상 사건이 발생한 후에 공포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직접적인 위험이 없어도 외상 사건이 연상되는 자극이 있으면 공포 반응이 촉발되어 과각성되고 얼어붙고 긴장, 시선 피하기, 그다음에 가슴 두근거림과 같은 신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제 과각성은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평상시에 불면증과 플래시백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개입한 후에는 경험적 이제 그 심리치료 3회기부터 연구 참여자는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거나 관련 촉발 단서를 접하여도 과각성이나 침투 증상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플래시백이 5회기, 프로그램 5회기가 마칠 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험 심리치료에서 자살 장면을 재현하는 활동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연구 참여자는 해리로 빠지지 않고 자율신경계가 인내의 창, 윈도우 오브 토러런스에 머물렀으며, 보조자들하고 눈을 마주치거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서 실제로 이 연구 참여자는 과각성이나 침투 증상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구 참여자에게 나타난 것은 회피 행동 감소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일상적인 삶이 이제 그 회복되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처음에 개입 전에는 회피 행동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범위가 되게 좁아졌고요. 대중교통 이용하기라든가 마트 가기, 과거와 연결된 대상을 회피한다든가 사회적 모임이 단절된 등의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 개입 후에는 이제 이거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 심리치료 3회기 후에 면담
내용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개입 후에 보시면은 "선생님 이번 주는 직장 동료와 만나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때 제가 경험한 트라우마 사건을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고 주변 사람에게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 그때 미처 보지 못한, 기억하지 못한 것들도 기억하게 됐고 도중에 머리가 하얘지면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잠시 찬물을 마시고 다시 의식을 찾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본인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회피하기보다는 직접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직장 동료와 어떤 만남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 연구 참여자에게 나타난 그 어떤 변화는요. 손상된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개입 전에는 연구 참여자는 자살 목격 장면에서 공포와 해리를 경험했고 이 상황에서 자신이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책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기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연구 참여자는 외상 장면과 비슷한 상황이 되면 무기력한 자신을 자책하며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입 후에는 집단 심리 치료의 보표나 기법을 통해서 타인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한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자신만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줬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는 자책이라든가 무기력이라든가 이런 이제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그다음에 타인에게 보였던 과도한 돌봄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즉, 트라우마가 있었던 자살을 시도했던 그 친구들과 비슷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과도하게 돌봐주려고 하거나 그들을 구해주려는 행동들이 있었는데 이런 행동들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게다가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때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자동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가장 큰 내담자의 변화는 자책과 자살 충동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세 가지 변화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에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의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 심리 치료가 자살 목격 외상을 가진 연구 참여자의 PTS 증상 변화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연구 대상자에게 총 5회의 심리극에 기반한 경험 심리 치료를 실시하였을 때 과각성 증상, 침투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회피 행동이 감소돼서 손상된 자기 효능감이 회복되어 일상 적응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경험 심리 치료가 PTSD 증상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는 자율신경계와 신경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감각, 감정, 사고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험 심리 치료가 PTSD 치료에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단일상의 연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경험적 심리 치료가 PTSD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좀 더 검증하기 위해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군, 그다음에 다양한 PTSD 증상을 가진 대상들에게 경험적 심리 치료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